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늘부터 15개 시중은행이 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합니다. 향후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현재 변동금리 주택대출 상품을 이용 중인 소비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품으로 월 상환행 고정형과 금리 상한형 등 두 종류입니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 15일 국회 3당 정책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습니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공기 지연, 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가 있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하철역을 현재 267곳에서 시내 모든 역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새로 증가하는 면적 10%에만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어도 19,000가구 이상의 공급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떨어진 반면 변동금리는 상승을 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죠. 자, 이러한 금리 상승의 위험을 줄인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신규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존 이용자도 갈아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꼼꼼히 비교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저와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방송 함께 하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전화번호를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상담 신청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유념 부탁드릴게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첫 순서 함께해 주실 분은요. 이로운 투자자문의 이호섭 부장님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부장님과 함께할 부동산 이슈 진단 주제는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서울 14.17% 상승입니다. 자, 공시 예정가가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이 굉장히 좀 예정가가 높게 나온 것 같아서요. 이 내용과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올해 서울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가 좀 발표됐는데요. 14.17%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은 한 5%, 5.32%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상승폭은 2007년 이후에 1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부는 원래 의견 청취를 하고 다음 달 말에 이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었으나 이 국민들의 관심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미리 예정가를 발표하고 의견 청취들을 거쳐서 다음 달 심의를 거쳐서 다음 달 말일에 최종 결정하게 되겠는데요. 서울이 14.17% 상승한 만큼 전국적으로 상승폭이 큰 지역이 있었는데 그 상승폭 제1위는 과천시였습니다. 과천시 역시 재건축, 재개발 등의 이런 호재, 정비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20% 이상 상승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면 부산, 울산, 부울경이라고 하죠. 이쪽 지역은 좀 많이 하락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쪽 지역들은 뭐 조선업 불황 등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경기가 조금 둔화되면서 인구가 감소되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가격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하락분에 이어서 올해 공시가격 예정가도 역시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천시에 이어서 서울 그리고 특히나 용산 지역
그리고 마포, 동작구 지역의 상승폭이 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작년에 아파트 가격 상승이 아주 컸던 지역, 마용성 이쪽 지역이 공시가격이 조금 반영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실화율은 68.1%로 작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좀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12억에서 15억 원 시가로 요 주택이 한 전체 주택수의 0.9%가 됐었는데 이런 것이 올해는 총 21만 9,862가구 정도로 늘어나면서 작년에 비해서 한 56.1%가 종부세 해당하는 주택이 늘어났다. 50% 이상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주택 보유세라든지 건강보험료는 마찬가지로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런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좀 대출을 많이 받아서 갭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좀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좀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작년 상승분에 비해서 보유세가 증가폭은 뭐 200%, 300% 되지만 마찬가지로 상승분에 비해서는 아직 적은 세 증가가 있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는 경우는 생각보다 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면 뭐 이렇게 매물로 내놓기보다는 가족 간의 거래를 한다거나 증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이런 주택 보유세 부분은 매년 6월 1일 날 소유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재산세나 종부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가지신 분들은 6월 1일 이전에 매물을 내놓게 될 겁니다. 이런 급금 매물을 내놓게 되면 조금 아무래도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에 매물을 내놓게 되는데요. 실제 거주 목적을 가지신 분들 아니면은 좀 갈아타게 하고 싶은 분들 평소에 내가 강남이나 뭐 이런 도심지로 가고 싶어 하셨던 분들은 좀 사전에 미리 현금을 확보해 두시고 시장에 주목하셨다가 이런 6월 1일 이전에 나오는 급매물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시세보다 조금 좋은 가격에 매물을 확보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이외에 좀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집가 상승은 아무래도 집값에 가장 큰 원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으로 집가 상승이 예상되는 곳에 좀 주목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된 공동주택 가격 공시 이전에 또 뭐 표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표준지 공시지가라든지 다 이렇게 집가 상승과 맞물려서 상승폭을 나타냈는데요. 앞으로 집가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 주로 부동산 양극화에 의해서 도심 지역의 집가가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누누이 드렸었는데 앞으로도 좀 개발 호재가 많이 예상되는 지역 그런 쪽에 관심을 두시면 조금 더 많은 좋은 투자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1, 2인 가구의 증가, 전체 가구 수에 비해서 이제 세대 구성원이 1명이나 2명 정도 되는 1, 2인 가구 수의 증가세가 지금도 현재도 증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 증가세는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 사회적인 트렌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1, 2인 가구들은 큰 평형대, 대형 평형대의 아파트보다는 좀 중소형 평형대의 아파트 혹은 또 이런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다세대 주택을 좀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형 평형대, 중소형 평형대 그리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수요가 어느 정도 좀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만큼 수요는 앞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서 앞으로 이쪽으로도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다음 달 말에 최종 결정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호섭 부장님과 관련된 내용 더욱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정보 확인해 주시죠. 용산 핵심 지역 소액투자 전략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 장소와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부동산 매물 진단 시간인데요. 이호섭 부장의 첫 번째 매물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부동산 매물진단 이호섭 부장의 첫 번째 매물은요. 용산구 원효로 1가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암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8.59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46.39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1월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2개, 거실과 욕실, 그리고 발코니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총 5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7,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3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4,500만 원, 월세 시 1억 4,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올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투룸입니다. 용산구 원효로 1가로 떠나볼까요? 소개 들어볼게요. 예. 6호선 효창공원 앞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1, 2인 가구가 앞으로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1, 2인 가구 증가세 트렌드에 맞춘 투룸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호선 경의중앙선을 도보로 5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매물이고요. 용산 아주 개발 호재가 많은 만큼 앞으로도 집가 상승이 많이 예상되는 지역인데요. 그중에서도 용산 중심의 민족공원 서편으로 한 도보로 15분, 20분 정도면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용산 민족공원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곳에 위치한 매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투룸 구조로 1, 2인 세대가 1, 2인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투룸 구조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가전들이 기본 옵션으로 다 이미 들어가 있는 만큼 아주 생활하기에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매물 다 임대 조건부 잠금 물건인데요. 매매가 전부를 내고 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3억 7,500만 원 중에 주변 전세 시세 한 2억 3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1억 4,500만 원 정도로 매수하시고 앞서서 이제 들어오는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실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용산의 중심에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용산구 원효로 1가 매물 분석을 해볼게요. 입지와 추천 포인트 함께 만나볼까요? 예. 서울의 중심이 용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용산에서 제일 큰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민족공원이 용산에서도 중앙에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물건 원효로 1가에 위치한 매물로서 용산 지역에서도 민족공원 약간 서쪽으로 거의 중심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용산 민족공원 개발에 따른 그 주변 집가 그리고 주택 가격의 앞으로 상승이 예견되는 만큼 앞으로 투자하기 아주 좋은 물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용산에 아주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요. 민족공원 남쪽으로는 국제업무지구의 개발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말 정도면은 이제 사업자 선정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국제업무지구의 이 큰 땅덩이 초고층 50층, 70층, 100층 이상의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런 용산 지역의 주거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시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게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겠는데요. 이런 국제업무지구뿐만이 아니라 한강대교를 넘어오게 되면 한강로 2가, 3가 주변으로는 양옆으로는 대기업들의 사옥들이 입주했고 앞으로도 입주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한강로 주변 양옆으로 많은 타워 크레인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미 지어진 건물들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용산역 주변으로 아주 6성급의 대형 호텔도 미리 입주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용산 민족공원이 세계적인 국가적인 차원의 관광지로 개발이 됐을 경우에 그런 관광객들의 이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미리 자리를 선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작년에 착공을 시작한 GTX 노선의 개발 소식도 있는데요. 이런 GTX A 노선, B 노선들이 서울역, 용산역 등을 거치게 되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광역교통망이 더욱더 확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용산 민족공원 그리고 본 매물이 위치한 원효로 1가 사이에는 지하철 1호선
남영역이 있는데요. 남영역 옆으로는 마찬가지로 캠프킨 부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미군과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거의 이미 이전도 거의 다 이전도 완료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말을 지나게 되면은 캠프킨 부지도 역시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된다. 이렇게 한 50층에서 70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서서 업무 시설들이 더욱더 확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맞춰서 또 서울역 북부 지역으로는 서울역 마스터 플랜도 있겠는데요. 마이스 센터라든지 아니면 지금도 여러 노선이 환승이 되고 있지만 신분당선이라든지 이렇게 연장되면서 GTX A 노선, B 노선까지 복합 환승센터를 지하에 구축하고 상부로는 이런 여러 회의를 할 수 있는 마이스 센터, 그리고 오피스텔, 그리고 레지던스까지 복합 개발을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역 부근으로는 또 코레일의 유휴부지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개발을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앞으로 하나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조만간 STX도 이런 입찰 경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에 앞으로 이런 개발들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매물 원효로 1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런 서울역 그리고 용산역, 국제업무지구까지 이런 개발 수혜들을 모두 골고루 가져가실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개발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곳에 지어지는 물건이 부장님 임대조건부 잠금 물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인 가격 분석 도와주실까요? 예. 본 물건의 매매 가격 총 3억 7,500만 원인데요. 이런 지금 주변에 비해서도 시세가 아주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효창공원 앞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효창공원 앞역 주변 빌라의 시세가 4억, 5억, 그리고 용문동 지역에서는 한 5억 이상에도 비슷한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물건 총 매매가 3억 7,500만 원인데 전세 가격 주변 시세에 비춰서 전세 가격은 한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세 가격 2억 3천만 원 활용하셨을 경우에 총 투자 금액 1억 4,500만 원 정도로 용산에서도 중심 원효로 1가에서 이런 매물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총 3억 7,500만 원이 다 투자 금액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실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1억 4,500만 원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세 마찬가지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대출 2억 원 정도의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을 활용하시면 1억 4,500만 원 정도의 실투자 금액이 들어가는데 월세 이 지역 한 80만 원 이상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트렌드에 맞춰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전략도 세워주시죠. 예, 용산 지역 임장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강로 주변으로 아주 대기업들이 속속들이 입주하고 있고 용산 자체가 도심에서 서울시청이나 이런 도심과도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는 광역교통망이 확장되는 만큼 이런 주거시설의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이게 되는데요. 임장하시게 되면 이런 대기업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아주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용산 지역 아파트가 많이 없고 주변 주거시설들이 좀 노후된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 시축 빌라들의 임차 수요 직접 임장하셔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효창공원암역 5분 거리에 준공 예정인 용산구 원효로 1가 매물 만나봤고요. 부장님의 다음 매물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매물 진단 이호섭 부장의 이번 매물은 중구 을지로 6가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과 4호선 그리고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는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7.6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2.0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4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과 발코니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10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8,4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5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9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400만 원, 월세 시 7,4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오피스텔 만나볼게요. 중구 을지로 유가에서 준비해 주셨는데 거의 다 지어졌을까요? 예, 지금 공사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2호선, 4호선, 5호선 이렇게 3개 노선을 환승하실 수 있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도보로 1, 2분 정도의 초역세권 매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땅값이 비싼 상업지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라서요. 앞으로도 이런 구도심 지역에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큰 시세 차익과 이곳도 20만 명 이상의 패션 상권의 패션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들이 20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아주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른 또 월세 수요도 많은데요. 이 부분들은 이 패션 상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전세 정도에 이렇게 큰 금액이 묶이는 것보다는 월세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월세 수요가 아주 탄탄한 지역에 있는 매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 물건 관리 주체가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곳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관리 주체가 24시간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좀 깔끔하게 잘 되는 매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매물 큰 도로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렇게 개방감이 우수하고 아주 건물 자체도 고급 브랜드의 내외장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가전 그리고 기계식 주차뿐만이 아니라 자주식 주차까지 하실 수 있는 도심 지역에 조금 이런 주변에 아주 낙후된 시설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신축 투룸에는 희소 가치가 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 주변에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어서 아주 투자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구 을지로 유가에 거의 다 지어졌다고 하니까 임장활동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물건이 위치한 이곳, 가치 있는 이유를 한번 추천 포인트 통해 만나볼게요. 예,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저희가 잘할 때는 그냥 동대문역, 동대문 운동장역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2호선, 4호선, 5호선 3개 노선이 겹치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도보로 1, 2분 내에 위치하고 있고 한정거장씩 가면 또 3호선까지도 이용하실 수가 있어서 지하철역으로 서울 전역을 이동하실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초역세권 매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입주 규제 최소화 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어서요. 이런 입지 규제 최소화 지역이라고 하면 조금 용적률이라든지 주차장 대수라든지 이런 입지에 따른 규제를 최소화한 지역이어서 조금 더 고밀도로 개발이 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처에 조금 낙후된 1층짜리 공장 작업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주변에는 아직도 좀 개발 압력이 있다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주변에 거의 신축 본 매물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레지던스라든지 관광 호텔은 있지만 이런 주거용 건물들이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 유동인구들은 많기 때문에 이런 신축, 투룸, 오피스텔에 대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차고 넘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대문 지역 패션 상권의 메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유동인구도 많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광 코스로 꼭 들릴 만큼 유동인구가 아주 많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패션 상권에 20만 명 이상이 종사하는 만큼 그런 직주 근접에 따라서 자기 일하는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는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동대문 지역 패션 관광 특구라든지 벤처센터 개발에 따른 이런 수혜까지도 고스란히 다 받아가실 수 있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도보로 1, 2분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이제 왕십리 뉴타운이라든지 신당 재개발 이런 개발 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개발에 따른 수혜도 고스란히 안아가면서 이주 소요까지 안으실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구도심지를 주변으로 다시 세운 프로젝트라든지 앞으로도 이런 개발 소식들이 활발히 들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런 개발지 주변에 있으면서 앞으로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가 상승에 따른 큰 시세 차익 그리고 풍부한 임차 수요가 있어서 확실히 좀
주변보다는 월세를 많이 받아가실 수 있는 이런 시세 차익과 수익성 모두를 만족하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물건의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된다면 지금 만나볼 수 있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주변 시세보다도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겠는데요. 총 매매가 2억 8,400만 원에서 전세 한 2억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도 예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시면 총 실투자금 3,400만 원에서 전세 보증금을 좀 많게 받으신다면 2천만 원대까지도 이런 초소액으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도보로 1,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매물을 확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패션 상권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좀 선호하시는 편인데요. 월세 보증금 한 3천만 원에서 월세는 10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주변에 주거 시설들이 거의 없고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신축 매물에서는 월세 총 10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초역세권에서 전세 안고 3천만 원대에 투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략도 세워주실까요? 예,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 번씩은 꼭 들러보게 되는 관광 코스로 여길 만큼 아주 패션 중심 상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패션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동인구가 아주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유동인구에 맞춰서 주변 주거용 시설들은 아주 부족한 형편인데요. 임장하셔서 보시게 되면 역사문화공원역 뒤편으로는 물론 도로변으로는 좀 많이 깔끔하게 큰 건물들이 지어져 있지만 도로 이면에는 아주 낙후된 시설들이 많다. 그리고 이런 주거용 시설들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직접 임장하셔서 눈으로 보시고 임차 수요와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을 확인하시고 투자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구 을지로 유가의 신축 오피스텔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요.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 이호섭 부장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 다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용산 핵심 지역 소액 투자 전략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알찬 매물 소개해 주신 이호섭 부장님과는 인사를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호섭 부장님의 매물들 다시 만나보시죠. 용산구 원효로 일가의 신축 다세대 주택 개요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암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18.59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46.39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1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2개, 거실, 욕실과 발코니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5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7,5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3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4,500만 원, 월세 시 1억 4,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중구 을지로 유가의 신축 오피스텔 개요입니다. 2호선과 4호선 그리고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7.6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2.0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4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2개, 거실, 욕실과 주방, 그리고 발코니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10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8,4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5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9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400만 원, 월세 시 7,4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호섭 부장님의 무료 상담 안내입니다. 용산 핵심 지역 소액 투자 전략을 주제로 한 무료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9%로 전달 대비 약 0.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9.2로 지난 2월보다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폭 하락하면서 주택사업 경기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난 2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송 보시다가 매물에 대한 궁금증 생기시면 하단에 2가지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8번이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그럼 부동산 올인원 다음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모셔보죠. P&J 부동산 연구소의 박대근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매물들을 만나보기 전에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1분기 서울 지역 부동산 투자 분석입니다. 부동산 이슈 진단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P&J 부동산 연구소의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이제 날씨가 풀리는 봄이 왔습니다. 이제 3월 하면 이제 봄으로 가장 많이 또 기억이 될 수 있는 월이 될 텐데 2019년도 시작된 이후에 이제 1분기, 1, 2, 3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자 분석, 분석이라고 할 것도 있고 또 이제 동향이라든가 이런 매매, 전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는 어떻게 지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아파트 거래량과 그리고 매매의 그런 내용들, 임대에 관한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남 4구를 저희가 가장 기준을 잡아서 구성을 좀 해봤는데요. 2018년도 이제 9월 13일 규제가 시작된 이후에 아파트 매매의 거래량은 급감한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거래 절벽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강남 4구를 필두로 해서 매매의 거래량은 굉장히 축소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7주 연속해서 이제 계속해서 거래량은 나타나고 있는데 임대,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점을 살펴보시면서 거래량은 더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연한 건데요. 이제 반비례의 원칙입니다. 매매 매수세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전세나 월세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떨어지고 오히려 전월세의 거래량은 더 늘어났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이제 작년 이제 9월 13일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축소가 됐는데 17주 연속입니다. 약 4달간 지금 연속적으로 주택의 거래량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7주 4개월간의 서울 평균 약 0.89%의 집값이 역시나 하락을 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약 3% 정도, 2.92% 정도가 다운이 됐고요. 송파 같은 경우에는 2%, 0.07% 정도가 집값이 하락이 됐습니다. 자, 평균치를 맞추려면은 그러면 이제 비강남 지역들은 오히려 오르거나 그 내림폭은 더욱더 감소됐다라고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급상승한 지역들입니다. 굉장히 아파트 가격 10억 이상 오른 것도 있고요. 이런 지역들의 급상승한 지역들, 그리고 또 고가 아파트 위주로서 이제 가격 하락이 좀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강남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강북권 라인에는 오히려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6억 원 이하의 주택들 또는 이제 9억 원 규제를 받는 9억 원 이하의 주택들은 그 상승폭이라든가 또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자, 세금의
세금의 부담이라든가 대출 제한이 가장 컸죠. 지금 현재 거래 절벽은 대출 제한으로 인해서 주택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거래량이 감소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거래 절벽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이유는 대출 제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작년 9.13 이후에 0.85%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자, 비례가 이제 좀 바뀌어 있죠. 지금 현재 이 서울 평균은 떨어져 있는데 9억 원 이하의 주택들은 오히려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서울 전월세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이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택의 매수세는 조금 줄어들고요. 전월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월세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월세 가격의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값이 약간 주춤하거나 조정기를 거치는 이유는 그동안의 물량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등록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대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을 소화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향후 6개월에서 1년 내에는 전월세의 상승들을 분명히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수요자 위주의 소형주택이 오히려 인기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이 평균 1% 정도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 곳이나 다 오르지는 않겠죠. 역세권이라든가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역과에 가까운 곳, 류혈동이라든가 또는 류혈층들의 그런 위주로서 집값의 상승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거래가 지금 현재 급감하고 있는 현상들, 주택이 과연 안정화되는 시점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안정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절벽 이후에는 분명히 거래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올라간다는 시점은 분명히 가격 상승을 또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택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 물량의 그런 증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거래는 건강하게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런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출의 규제가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올 하반기 지금 대출 규제를 조금 풀어주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선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주택자는요, 수요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둔화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그런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뭔가 좋은 매물이 나왔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특히나 또 이제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이제 현금의 여유가 있다면 좀 관망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세금의 부담이 조금 있다 하실 경우에는 증여를 조금 활용하시거나 절세를 좀 활용하시는 방법을 살펴보시고요. 자, 인기 있는 지역, 인기 있는 위치, 인기 있는 부동산 매물들은 항상 보유하라고 강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권의 역세권들,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는 곳들은 보유를 좀 하시고요. 지방이라든가 수도권 지역들 입지적으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입지가 떨어지거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곳들은 매도를 조금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은 언제 사야 되는지 매수자 우위 시장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럴 때 누가 사라고 얘기를 할 때 사셔야 가장 싸게 좋은 매물을 살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매도자 우위 시장에 가서는 나에게 좋은 매물이 올 기회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 절벽 이후에는 매매량이 상승할 일만 남아있기 때문에 거래 절벽을 조금 더 활용을 하시면서 좋은 매물을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투자에 눈을 길러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박대근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 안내를 해드릴게요. 2019 부동산 전망 및 투자 전략을 주제로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무료 세미나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박대근 본부장님의 부동산 매물 진단 시간인데요. 첫 번째 매물 함께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박대근 본부장의 첫 번째 매물은요. 성북구 상월곡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상월곡역에서는 걸어서 약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28.6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37.29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2월에 준공된 매물이고요. 방 2개, 거실과 주방, 욕실과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5층 중에 3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만나볼게요. 매매 금액은 약 2억 2,4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500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900만 원, 월세 시 7,4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성북구 상월곡동에 지난달에 지어진 매물입니다. 자, 상월공역 1분 거리라서 여기서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데요. 입지와 추천 포인트, 가격까지 한 번에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자, 상월곡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이 뉴타운으로 더욱더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노후화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그런 시세 차익이라든가 또는 개발의 그런 여건들이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대박인 거고요. 재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재개발 뉴타운 사업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이제 집가를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이 풍부하게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 매물은요, 상월공역 6호선입니다. 상월공역에서 도보 1분 거리가 채 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의 그런 가능성들을 보고 있고요. 주변에 생활 인프라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미아동으로 가시면은 롯데백화점이라든가 현대백화점, 그리고 또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바로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에 뭐 장위시장도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지하철 6호선을 이용하신다면 이제 석계역의 1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시고요. 7호선의 태릉 입구역까지도 세정거장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뭐 4호선이라든가 1호선, 7호선, 6호선 모든 노선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의 편리성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간선도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까지 접근성 굉장히 용이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내부순환도로 서울 어느 지역으로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램프를 활용하신다면 이제 내부간선도로라든가 또는 동부간선도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대학권, 뭐 이제 동덕여대라든가 한예종, 그리고 경희대, 한국외대, 그리고 키스트까지 주변에 많은 대학군과 그리고 녹지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성을 좀 가지고 가셨었을 때 뭐 임차를 놓으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직접 거주를 한다 생각을 하셔도 입지적으로 뭐 역세권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은 장위 뉴타운 15구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해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직권 해제를 통해서 지금 불복 소송을 진행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뉴타운 사업지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14구역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죠. 주민 투표를 통해서 다시 뉴타운 사업지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가로정비 재생사업지로 구성이 되면서 이 지역 소규모로서 이제 재정비 사업들,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들을 또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지역들, 굉장히 많은 그런 호재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장위 뉴타운의 개발 호재가 바로 추후 집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선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역평가 지역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상월곡동 어딘지 잘 모르실 텐데 장위 뉴타운은 이제 앞으로 뭐 은평 뉴타운이라든가 서울시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은평 그 뉴타운 사업지들 딱 들으면 아실 만한 그런 지역으로 발돋움하게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가 풍부하게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4,000여 세대가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해지된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1구역, 뭐 2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입주가 다 끝났고요. 분양이 끝났고요. 지금 현재 7구역과 5구역,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입주를 올해와 그리고 또 내년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자, 15구역 같은 경우는 해지가 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개발 재추진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 얼마나 좋습니까? 6호선 라인을 따라서 15구역, 19구역, 4구역, 6구역 이 라인이 가장 좋은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원빌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아울러서 광운대역이 GTX 노선이 들어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새로운 이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신규 사업지로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주변이 계속 노후화됐던 부분들을 개발하겠다라는 개발 계획 발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민자 역사공원과 그리고 또 물류 시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환승이라든가 또는 이제 판매 업무 그리고 숙박의 그런 시설까지 같이 함께 주거의 공간까지도 같이 함께 재구성된다고 하니까요. 광운대역의 역세권 개발들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GTX 신호선이 이제 예비타당성 통과를 했고요. 예비타당성 통과를 통해서 이제 광운대역을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강남까지는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청량리역과 한정거장이기 때문에 청량리역 복합 역세권 개발 그리고 창동 역세권 개발의 연계를 같이 함께
받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서부간선도로도 지하 사업으로 인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 삼성역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20분 내에 돌아갈 수 있는 간선도로 그런 확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개발 호재들 기대감을 풍족시킬 수 있겠는데요. 국제적인 그런 교류의 그런 복합지구 연결 같이 함께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모습들 개발 호재 동부권의 큰 호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동 역세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신경제의 이제 중심지로 구성이 되는데 일자리 창출이 같이 함께 일어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연장도 들어서고요. 이곳에 이제 뭐 그런 복합적인 업무의 그런 시설이라든가 또는 특화 산업이라든가 산업 R&D 그런 구성들 그리고 복합 환승센터가 같이 함께 생기는 지역이 바로 창동역이 되겠다. 창동역, 광운대역 그리고 청량리역으로 이어지는 역세권 복합 그런 개발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지역이 바로 장위동이기 때문에 상월곡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의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내부에는 풀 옵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 굉장히 좋고요. 뭐 엘리베이터 구성 당연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부에 들어가시면 거실과 이제 주방 공간들 인테리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화장실이라든가 방 잘 조망이 되어 있으면서 매매 가격 2억 2,40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세 시에는 2억 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 시에는 실투자 금액 1,900만 원, 2천만 원이 되지 않는 금액이고요. 대출을 받으셔서 월세를 놓으시면 3,080만 원 정도 대학군이 굉장히 잘 위치되어 있고 서울 도심 지역 또 강남 지역으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월세에 굉장히 또 안정적으로 임차 맞춰집니다. 그래서 월세 시에는 7,400만 원 소액 투자로 월세 수익, 서익형 부동산까지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성북구 상월곡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본부장님 다음 매물도 개요부터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박대근 본부장의 두 번째 매물은요. 바로 미사 강변도시의 신축 복합 상가입니다. 개통 예정인 5호선 미사역에서는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2,182.3제곱미터, 건축 면적은 1,307.69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4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의 구조로 총 3층 중에 1층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상가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매매 금액은 약 12억 1,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월세 시 1억 원에 월 53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7억 3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월세 시 3억 8,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특별하게 상가 만나보겠습니다. 미사 강변도시 상가 전반적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미사리 이제 카페 거리로 더욱더 유명했었던 미사 강변도시인데 이제 새로운 계획도시로서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이제 모든 입주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면 이제 공사 중인 현장들도 굉장히 많지만 미사 강변도시는 이제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마무리의 활용 정점을 찍는 것이 바로 미사역 개통입니다. 자, 올해 6월에 미사역 개통이 이루어지고요. 5호선으로서 미사역이 생기는 라인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일무이한 역이기 때문에 미사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중심상권이 이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중심상권 형성되는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직접적으로 수변을 바라보고 있는 상가인데 전국 어디를 살펴보셔도 수변에 바로 상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바로 도로를 건너서 이제 위치하고 있는 뭐 일산 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수변 라인에 바로 위치하고 있는 상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그런 공원의 입지를 같이 함께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미사역까지 도보로 이제 25m의 그런 보행자 전용 도로가 구성이 되는데 로데오 거리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로데오 거리를 또 끼고 있고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까지 해서 3면이 이제 다 도로로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와 롯데는 이제 올해 말과 내년도에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효성은 3월 달에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입주되는 시점에는 과연 이 지역이 어떤 상가가 이루어질 것인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상가는 사실상 미사역이 개통되는 시점 6개월 전부터 이제 활성화될 수가 있겠는데 이 지역 지금 미사역이 6월 달에 개통입니다. 그리고 준공일이 4월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 기간적인 딜레이 또한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임차 맞추시기에 굉장히 용이하고요. 망월천 공원에서 이제 6만여 평의 공연장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미사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공연장으로 있어서 명수화될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변 공원이 있고요. 미사역 로데오 거리가 생기는 프리미엄을 그대로 받고요.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이제 지금 입주가 거의 다 완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적인 부분들 그리고 소비 패턴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5호선이 지금 개통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9호선의 4차 구간, 5차 구간이 미사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미사가 통과되는 이런 시점에 9호선 그동안에 2차, 3차 구간 지나와 오시면서 이제 지가가 올라갔던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개발 호재들, 고덕지구의 첨단 업무단지 조성까지도 바라보신다면 굉장히 큰 그런 차익을 보실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소비할 수 있는, 외식할 수 있는,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30대, 40대 그리고 자녀의 비율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상가 운영하시기에는 굉장히 좋고요. 상가의 비율 또한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상가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 상대의 상가들 메리트를 충분히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근린 상권과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광역 중심 상권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상가들이 다 모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에 이제 12만 세대 정도의 아파트와 그리고 오피스텔 2만 5천여 세대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입주 물량이 다 들어오는 시점이 이제 폭발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미사 내에는 11만 이상의 그런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주변에는 8만여 명 이상의 근로자들, 고소득층의 그런 근로자들이 주거지로 선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사 강변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 단가가 이제 평균 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3,700만 원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코너변 다른 미사역 주변으로 보시면 한 4,300만 원, 지금 4,800에서 5,200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사역 개통 얼마 안 남지 않았고요. 망원동 공원도 이제 명수화될 수 있는 여건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권의 신도시들 보시면은 뭐 호수를 끼고 있거나 또는 이제 로데오 거리가 구성되어 있거나 길 건너편에 바로 CGV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핵심 점포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들이 상가가 잘 운영된다 하는데 바로 이곳이 미사 강변도시의 상가가 이 구성들을 다 가지고 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접 오셔서 이제 건물이 거의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를 한번 확인하시고요. 임차적인 부분도 걱정하지 마시고 임차는 저희가 조건부로 해서 한번 맞춰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억 1,500만 원 매매 가격입니다. 3,700 정도의 평당가고요. 자, 월세 시에는 1억 원에 530만 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금의 60%, 3% 초중반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실투자 금액 3억 8,500만 원으로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투자가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미사 강변도시의 신축 복합 상가 만나봤고요. 본부장님 매물들 다시 만나보시죠. 소개해주신 박재근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전화번호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01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에 0110번 계속 이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